지난번에 제가 찍었던 영상의 뒷부분이 다 날아갔어요. 자, 뭐 어쨌든 다시 영상을 찍을 건데, 지난번까지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어떻게 하면 한자를 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만약 보지 않고 넘어오셨다면은 전반부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의 학습이라던가 다른 학습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한자를 알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일본어 음가만 외우면 되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처음부터 일본어 음가를 모두 다 한꺼번에 외우려고 달려들시면은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보면은 하시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내가 한자를 외웠으니까 이제 일본어 음가를 외우자라고 하신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읽는 거고, 이렇게 읽는 거의 예문은 뭐고, 다시 이거 말고도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고, 이거의 의미는 뭐고, 거기에 예문은 뭐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 나가려고 하세요. 심지어 학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동영상 강의도 어차피 정보를 전달하는 거는 다 전달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자 하나 딱 던져두고, 이거는 읽는 방법이 요렇게 있고, 이거에 대한 예문은 요렇게 나오고, 이런 방식도 있고, 요렇게도 읽는다. 그리고 요런 예문도 있고 저런 예문도 있다. 한꺼번에 다 말을 해주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알려주는 거지, 그걸 다 한꺼번에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어 음가를 외울 때도 지금까지처럼 마찬가지로 기초가 되는 베이스 부분을 만들고, 그 위에 다시 기본을 만들고, 그 기본 위에 다시 예외를 만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초 단계를 어떤 식으로 형성을 하셔야 되느냐? 한자 하나당 읽는 방법이 여러 개가 나올 건데요. 그 중에서 음독을 먼저 익히시는데, 음독 중에서도 예문이 가장 많이 달려있는 그런 음독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대표 음독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것인데, 그 음독을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그 음독을 먼저 외우시고, 딸려있는 예문도 많이 외우실 필요 없이 하나의 음독당 1개에서 3개 정도만 외우세요. 자, 예를 들면은 여기에 법도도라는 단어가, 한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죠. 이 한자를 읽는 방법은 훈독으로는 타비, 음독으로는 도, 토, 타크 라고 하는 4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 중에서 먼저 훈독에 해당하는 타비는 제껴두시고 음독을 먼저 외우실 건데, 음독을 외울 때도 보시면은 노, 도, 타크라고 하는 3가지 중에서 가장 예문이 많이 달려있는 것은 도입니다. 준도, 코도, 이치도 같은 여러가지 예문이 달려있고, 토랑 타크 같은 경우에는 뭐 호또라던가 지타크라던가 이런 예외에 해당하는 예문들이 한두 개씩 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외울 때 어떤 식으로 외우는가 하면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외우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는 게 없고 오히려 헷갈립니다. 나올 때마다 읽는 방법이 3개가 쓰는데 뭐였지? 라고 생각하시고 헷갈리게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음독을 외우는 첫 번째 단계로 한자 하나당 대표 음독을 하나만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대표 음독의 의미에 가장 부합하는 예문을 1개에서 3개 정도까지만 외우세요. 그렇게 하셔서 한자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 훑으시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대체적으로 한국어로 이렇게 읽는 한자는 이런 식으로 일본어를 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음이 거의 다 일치해요. 한국어로 뭐 시옷 자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일본어로 사행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읽히고, 거의 다 모음이나 자음도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다 보면 대충 이렇게 읽으면 이런 식으로 읽는구나 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눈에 보이게 되실 거고, 몸에 습득하게 되실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초가 되고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실 때 약간 주의하실 점이 있는 게, 운수할 때 숫자 같은 경우, 수송하다 할 때 숫자 같은 경우처럼 자음 자체가 한국어랑 완전히 일본어가 별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따로 체크를 한번 해두시는 게 나중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자 하나당 1개의 대표 음독, 그리고 1개의 대표 음독당 1개에서 3개 정도 되는 예문을 외우신 다음에, 그렇게 보시면 한번 또 쭉 훑으시는 게 되겠죠? 훑으신 다음에는 이제 기본을 형성할 차례예요. 자, 기본은 뭔가? 아까 보지 않았던 음독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예외 음독에 해당하는 나머지 음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훑으셔야 돼요. 근데 이 예외 음독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가 하면은 불교 용어에 가깝거나 혹은 예문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표 음독을 한 번 더 보시면서, 대표 음독에 있는 예문들을 한 번 더 읽으시면서 예외 음독도 같이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한자당 대표 음덕이 요렇게 있는데 요거랑 조금 다르게 읽는 게 2가지나 혹은 1가지 정도 더 있다 라는 식으로 머릿속에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계 순으로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것이 대표적인 것, 이것이 예외적인 것 라는 식으로 잘 외우시게 됩니다. 또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는 이유는,
대표 음독의 경우에는 생산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자책에 적혀있지 않은 예문에서 다른 것이 나와도 그렇게 읽을 경우의 수가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쳐도 예외 음독으로 읽을 때보다 대표 음독으로 읽을 때가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예외 음독은 예문의 가지수가 대표 음독보다 훨씬 적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자책에 나오는 그 예외 음독의 예문들만 다 외워도 어느 정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본이 되고 뼈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번 과정을 거치셨으면은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마무리는 도대체 뭘까요? 링크를 역순으로 한번 하는 거예요. 역순으로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자를 보신 다음에 이 한자에 딸리는 예문이라는 식으로 일률적인 방식으로 쭉 진행을 해오셨어요, 학습을.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예문을 보시고 이 한자가 무슨 한자였는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즉,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자 하나당 붙어있는 대표 음독들이라던가 예외 음독들의 예시 단어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시 단어들을 한글로 쭉 적어보시고 여기에 적혀있는 한자가 도대체 무슨 한자였는지 한번 떠올리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뇌가 어떤 일방향으로만 계속 학습을 하시면 거기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떠올리시는 연관성의 방향이 그쪽으로만 집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메일을 쓰거나 혹은 글을 써야 되는 경우가 왔을 때 막 변환하시다 보면은 한자 변환을 하시다 보면은 잘못 변환될 수도 있고 혹은 시험 문제를 봤을 때도 교묘하게 비슷한 한자들을 두 개를 섞어가지고 딱 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양상자랑 생각상자를 바꿔서 내버린다든지요. 그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요게 틀렸다라고 알아채시려면은 단어를 보고 내가 어떤 한자를 사용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한자를 보고 단어를 떠올리는 훈련 방식만 계속 하시다 보면은 거기에 익숙해지셔가지고 당연하다라고만 생각하게 되세요. 반대로 단어를 보고 한자를 떠올리는 그 훈련 방식을 여러분들이 채택을 하신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뇌도 활발하게 움직여서 한자와 단어를 서로 조합하면서 링크시킨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저랑 어떻게 하면은 한자랑 일본어를 링크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지금 저희가 총 몇 가지 단계를 밟았는지. 크게 3가지 스텝을 밟고 각 스텝마다 2가지 단계 이상의 스텝을 밟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한자 하나를 학습하시면서 몇 번이고 몇 번이고 한자를 다시 보고 한자를 말로 하고 한자를 쓰고 또 한자를 통해서 단어를 익히고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자를 익히는 그런 순환적인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학습하신 게 돼요. 책 한 권에 가지시고. 요렇게 학습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단순 무식하게 한자책을 한 권 계속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한자 공부하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한자 공부하는 거 한 달에서 2달 정도만 공부하시면은 계속 공부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여러분들의 한자 실력이 쭉 올라가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면 무슨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으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만은 가장 유명한 책이죠. 한자 암기 박사. 이 한자 암기 박사 책으로 뭐 솔직히 이 교재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제가 말씀드린 학습 방법을 하실 수 있고요. 단지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이 책으로 공부를 하는 게 더 편하실 거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한자를 어려워하지 마세요. 알았죠?